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현재 시점 마이너스 3%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 포브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올해 리플은 가격 상승에 3대 호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류 금융통합, SEC 소송 승소, CBDC의 협력 성공 등의 긍정적인 전망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현재 시세죠. 현재 시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뉴스는 허망된 뉴스다. 정말 이런 뉴스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뉴스에서 나오는 그 부분,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 호재가 도대체 얼만큼의 파격적인 효과를 가져올 건지 우린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는 게 순서겠죠. 우선 최근에 뭐 이러한 호재성 이벤트 말고라도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ETF가 나온다. 무조건 유동성 자산이 이쪽 ETF로 쏠져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ETF라는 것은 호재성 이벤트는 맞습니다. 무조건 호재가 되는 건 맞는데 제도권 금융시장의 자금도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서도 자금이 따로 유출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전체적인 시장이 하방 압박을 현재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XRP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급등한 거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거. 자,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1,000원대 밑에서의 횡보가 4년 동안 이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계단식 상승력을 이렇게 갖고 왔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시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재차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자, 이렇게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또한 계단식으로 상승했고 내려갈 때 또한 계단식으로 내려갔는데 여기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나서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계단식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건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XRP 니플 코인의 호재성 이벤트,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내려갔고 여기 요만큼 올라온 거 있죠? 요만큼 왜 올라왔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했다. 90일 유예를 했다. 이 말인즉슨 떨어졌던 이유가 관세였으니까 당연히 관세 때문에 관세가 좀 유연해지는 걸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다만 떨어진 것만큼 아직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의 상승력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주변적인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겠죠.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 3,000원 위로 올렸고 다시 3,250원 위로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계단식 상승력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게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리플 XRP 롱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결제 약정이 55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5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롱 포지션이 급증한다는 것은 미래적인 가치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55억 달러가 돌파했다라는 건 자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이 유동성 자산은 어디에서 왔을 것인가?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빠져나갔고 최근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으면 미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 또한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자산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에서 뭐 금으로, 금에서 다시 한번 채권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자산은 움직이면서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로 3% 이상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매도했다가 다시 고점에서 매수해서 또 손실 보시고 매도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투자 방법은 어느 정도는 지양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 뉴스도 하나 있더라고요. 블랙록 XRP ETF의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록은 아직 공식화된 발표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블랙록이라는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왜?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록이 SEC한테 ETF 뭐 하나 승인해줘 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승인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블랙록이 과연 ETF를 출시할 것인가 그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도 먼저 강조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시점 차트를 보게 되면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3,250원대 라인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야 수익 구간입니다. 나는 이제야 손실 구간이 정말 카운트다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신 분들 많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여기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 모멘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서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도 남겨놓을 텐데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 나오냐?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부분 보시면 자, 지금 이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그 궁금하신 코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료 받기 선택하시면 자료가 먼저 나갈 거고 제가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신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이 부분을 받아보실 그 부분을 선택하시고 나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자료가 그리고 톡방 주소도 같이 들어가실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은 떨어진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또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기준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투자에 확실한 심리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린 투자를 하는지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거듭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우선 XRP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드리면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ETF. ETF는 우선 선물 ETF가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 선물은 미국의 기관인 CFTC가 관리를 하고 현물 ETF는 SEC가 관리를 합니다. 얘네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CFTC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같은 기관이지만 가상자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간의 라이벌 관계를 항상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SEC는 이전 SEC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자,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하죠? 증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권위원회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박으로 방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을 때 선물이 나왔으면 당연히 SEC의 현물 ETF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이 XRP 갖고 있는 상승의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만큼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안전자산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타나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니플한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IPO 주식시장의 상장이 있고요. 또 하나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강력한 부분에서 1분기 때는 스테이블 코인 성장에 주목했다면 이번 2분기는 알트코인 ETF의 승인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 첫 스타트를 XRP 선물 ETF가 끊었고 그 다음에 현물 ETF가 조만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니플의 선현물 ETF 승인이 되면 출시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중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왜? XRP의 모멘텀에 따라서 강력한 상승력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ETF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자산은 새롭게 분배될 수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맞춰진다고 하죠. 가상자산에서 ETF로, 주식시장에서 ETF로, 가상자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맞춰질 거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또한 가상자산에 유입되어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의 시대적인 부분 자체가 자산이 어디로 쏠려 들어갈 것인가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뉴스 보시면 니플 XRP ETF는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 임박되고 있다. 현물 ETF의 승인 기대에 니플은 35%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근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없는 이유는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보여드렸고 이더리움 ETF가 나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ETF라는 것은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이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려면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을 매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순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선물 ETF가 나왔다는 건 CFTC가 주관하는 거고 이제는 확실한 현물 ETF는 SEC가 주관을 할 거기 때문에 SEC가 그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거예요. CFTC와 해당되는 SEC는 절대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거듭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그만큼 현물 ETF에 승인 압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플 XRP는 CME에 상장합니다. 이 CME는 뭡니까? 글로벌 선물 시장이 가장 큰 곳이 바로 CME입니다. 여기에 ETF가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이제부터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현재 시점이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는 있지만 3,25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또한 선물 ETF가 나와서 자산이 분배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은 현물 ETF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밖에도 그러니까 ETF 말고라도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있는 XRP 니플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떨어진다고 곧바로 매도 시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어디에서 브레이크 라인을 잡을지 이 부분을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시점을 같이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XRP 니플 코인이 많이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내려갔고 이제는 반등의 기미가 올라갈 부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린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또한 제가 먼저 자료를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링크는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이쪽 링크에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보인다고 했죠?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자료만 받기 클릭하셔도 자료만 먼저 넣어 드릴 거거든요. 종목을 다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차트의 분석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도 같이 넣어 주셔야지 이 분석 자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진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리플 코인이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실생활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5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업체와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인가? 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이 XRP 리플 코인이 이제 그냥 기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기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같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헬스케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실생활 결제 대혁명을 XRP가 보여주고 있는 건 미국 약국 체인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갑에도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이 대대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재무부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 이유는 뭘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가상화폐 이 부분의 정책이 뭐였죠?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이 코인 또한 비축해 놓겠다? 이거는 미국과 동맹하는 여러 국가들 또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비축해 놓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전략 비축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을 내비쳤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줍니까? 비트코인 당연하겠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라다노까지 이러한 5대 암호화폐가 모두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XRP 리플 코인을 항상 얘기할 때 SEC와의 법적 리스크, 지난 7%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것도 법원에서 너희들이 합의했던 걸 승인을 안 해주고 기각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자, SEC와 XRP는 서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벌금 또한 낮췄거든요. 근데 이 벌금을 그냥 화폐로 내는 게 아니라 XRP로 내면 어떨까?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리플 또한 벌금으로 벌어들였던 것을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이건 SEC 홈페이지 제안서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보완할 유일한 알트코인이 된다라고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는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 정도로 XRP 리플 코인은 이미 수많은 금융기관과 손을 맞잡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실어줄 수밖에 없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핵심적인 부분에 미국 재무부가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항상 극대화를 추진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있는 미국이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 USDT, USDG, USD1, RLUSD,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도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관점에 있다. 왜?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최근에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달러를 거듭 이용을 안 하고 자신의 화폐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뭐 당연하겠지만 사우디까지도 이 브릭스 연합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은 사우디와의 최대 우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탈달러를 외친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달러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찾았고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상자산 ETF가 하나 둘씩 출시가 되고 이번에 SEC 위원장이 바뀌면서 폴 애킨스는 이번 연도에 70개 이상의 알트코인 ETF를 이야기했다는 것 또한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의 움직임들이 앞으로의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상승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용도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이 스위프트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스위프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 간에 송금 거래할 때 우리는 스위프트에서 항상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내죠. 이때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나라 원화에서 그냥 엔화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스위프트의 구조입니다. 근데 니플이 스위프트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거든요.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 국제 무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들 XRP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XRP에서 다른 나라 XRP로 바로 보내면 끝난다는 거. 당연히 시간도 더 절약되고 수수료도 더 절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해당되는 스위프트와 협업한다.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듯이 글로벌 9개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고 매입하게 되면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그로 인해 단가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50달러?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목표 단가를 보는 게 아니라 왜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이 영상도 조금 길어졌는데 드릴 말씀이 참 많은 니플 코인입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도대체 호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춰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니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이런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같은 하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 ETF가 새롭게 나오는 그 부분에서 CME의 XRP 선물 ETF가 나온다. 여기에 들어갈 자금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고래들이 다 빠져나갔냐?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1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늘려왔거든요. 하나씩 보게 되면 이게 3월 20일 날 나도 속보였거든요.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다고 해요. 두 달 만이면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되겠죠. 또 이 뉴스는 뭡니까? 5월 10일 날 나왔는데 한 달간 니플을 매집했다.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 생각을 해보면 고래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늘렸습니다. 매집량을 늘렸는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많이 늘어났고 4월달부터 5월달까지 많이 매집했는데 떨어지는 거를 그냥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이게 고래예요. 무슨 말이냐? 고래는 매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현재처럼 떨어지기만 한다. 하지만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모멘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래들의 매집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어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3,250원을 또 한번 위협하는 상태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 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해왔고 고래들이 매집했던 이유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부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모멘텀 중에 하나 ETF가 나올 시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자산군들은 현재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XRP 니플 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우리는 지지받을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 정보 공유 및 상담 링크거든요. 어떠한 코인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 주시고자 하는 코인들을 입력하시고 자료를 먼저 받고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도 함께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은 어떤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을 궁금하신지 자료만 받기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니플, 도지코인, 기타 코인에서 어떠한 코인을 입력하셔도 상관없이 차트 분석부터 모멘텀의 분석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큰 폭으로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셔야지 이러한 정보가 같이 들어갈 거니까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된 투자,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까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서 움직일 걸까지 같이 말씀 다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